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스템 뉴스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스템 뉴스는 시청자 여러분께 보다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특별 대담 형식으로 마련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치과 개원가가 몸살을 앓고 있는 초저수가 마케팅과 최근 성행하고 있는 비급여 가격 표시 광고의 심각성, 그 과제를 논의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비급여 항목, 임플란트 진료비를 앞세운 광고들이 확산되면서 환자들의 혼란은 물론 치과계에서도 경쟁과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치과의사 신문 박천호 기자와 함께 현장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현실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신문 박천호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자님, 요즘 임플란트 가격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초저수가를 내세운 의료 광고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네, 최근에 신문, 간판, 대중교통 등 전통 매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대중화로 인해 SNS 광고도 매우 활발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임플란트 38만 원, 29만 원처럼 진료비를 노골적으로 표시한 광고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광고들은 임플란트 치료의 난이도나 안전성 등 본질적인 정보는 배제하고 가격만 부각해 환자가 단순한 비용 기준으로 치과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형태로는 설문조사 이벤트 광고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케팅 활용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벤트 가격을 적용받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진료비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나요? 네, 가장 큰 문제는 환자들에게 이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치과에서는 이벤트가 오늘까지만 적용된다며 당일 결정을 강요하거나 성결제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막상 갔더니 광고와는 다른 진료 비용을 추가로 제시하거나 또는 고리식과 상악동 거상술 등의 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고가의 진료 비용을 제시하고 치료를 지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심지어 초저가로 환자를 모은 뒤 선결제를 받고 폐업해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임플란트 싸게 해준다는 광고 보고서 바로 전화해서 예약하고 방문했거든요. 이가 한 2개 정도 안 좋아서 임플란트 2개 정도 생각했는데 검사하더니 4개를 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추가로 뭐 진료한다고 조금 더 붙더니 성결제하면 더 싸게 해준다고 해서 400만 원 정도 먼저 냈거든요. 그리고 치아 2개를 먼저 뽑았는데 그리고서 치과가 갑자기 폐업한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환자분이 오셨는데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듣다가 이제 다니던 치과에서 안 하시고 병원에서 싸게 임플란트를 하셨다. 봤더니 이제 한 2, 3년도 안 됐는데 한 절반 정도가 잇몸 뼈가 다 흡수가 된 상태더라고요. 그리고 임플란트가 흔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냐 그랬더니 비용 부담 때문에 그러죠. 뭐 하면서 그랬는데 막상 그 병원은 좀 없어지고 뭐 이런 예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이 너무 저렴하면 일단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의심을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자들을 직접 접촉하는 치과 개원가에서는 그 영향을 체감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가격 표시 광고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네, 실제 환자들을 가장 가까이 대면하는 개원가에서 바로 영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도가 지나친 이런 가격 표시 광고들은 건전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고 동네 치과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개원가에서 덤핑치과 바로 인근에 위치한 이유로 매출이 뚝 떨어진 치과들이 심리적, 경제적 압박을 느끼는 상황이 지표로 확인됐는데요. 얼마 전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덤핑치과의 정의, 실태, 대안 마련 자료에 따르면 초저수가 덤핑치과로 인한 평균 매출 손실률은 마이너스 34.3%, 불법 과잉 광고로 인한 손실은 마이너스 26.1%에 달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임플란트를 해가지고 와서 부철물이 문제가 됐을 때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 부철물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가격을 부여하지만 저렴한 가격에 했던 사람들은 그 가격의 절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크라운 하나를 할 때 65만 원의 가격을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임플란트를 25만 원에 해왔던 사람은 당연히 15만 원 정도면 부철물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오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 대한 불신을 많이 부추길 수 있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국민의 구강보건에 심의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네, 사실 치과 진료를 그렇게 자주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치료는 얼마가 적정하다 이런 정보가 많지도 않으니 광고를 보고 혹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덤핑 치과라는 표현은 오래전부터 들려왔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계속되는 걸까요? 네, 이런 저수가 마케팅의 문제는 덤핑 치과를 중심으로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책연구원 자료에서는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투입해 초저가 진료를 내세우고 비윤리적인 진료를 유도하는 치과로 덤핑 치과를 정의했는데요. 이런 덤핑 치과들이 생겨난 원인에는 무엇보다 치과 의사 수의 과잉으로 인한 경쟁 과잉이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예를 들면 치과 의사 외의 인력이 경영을 담당하는 기업형 사무장 치과들이 이에 속합니다. 이런 비윤리적인 구조가 비윤리적인 행태를 낳으면서 치과의 불법 광고나 저수가 경쟁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런 덤핑 치과들이 이른바 먹튀 피해를 낳고 있어도 법적으로 딱히 규제할 만한 방법이 없는 것도 덤핑 치과가 늘고 있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뭔가 비윤리적인 행위를 했을 때 처벌이 엄격하다면 이를 억제하는 방편이 될 텐데 불법 의료 광고나 유인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미한 거죠. 네, 제도적인 허점이 투저수가 덤핑 치과를 양산하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치과계의 과제일 텐데요. 치과계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치과계에서는 서울시 치과의사회와 경기도 치과의사회를 중심으로 비급여 가격 표시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의 입법 추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치과의사회는 불법 의료 광고 및 저수가 덤핑 치과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비급여 진료비 표시를 금지하는 입법 추진 서명 운동을 전개했으며 지난 9월 코엑스에서 열린 가맥스 현장에서는 서울시 치과의사회와 경기도 치과의사회가 비급여 진료비 가격 표시 광고 금지 입법화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여러 매체에서 또는 SNS에서 이 가격 표시 광고의 홍수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너무 만연되어 있고요. 사실은 뾰족한 해결책이 입법화 외에는 없기 때문에 조금 답답한 심정이고요. 기존의 광고 포맷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뭐 임플란트 몇십만 원 이런 광고는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다른 방식으로 이제 광고를 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또 일반 치과 선생님들이 좀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거의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입법부를 설득하는 것도 관건이겠네요. 국회 차원의 움직임도 있습니까? 네, 앞서 국회에서 이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2023년 8월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전 의원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데요. 당시에도 의료의 상업화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회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되면서 지금 치과계가 재입법 추진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입법은 다시 추진되고 있고 그렇다면 입법 외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치과계 내부적인 해법과 외부적인 해법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내부적인 해법에 관해서는 치과 구성원에 대한 교육이 선차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도 치과대학에 반드시 경영 강의가 좀 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치위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직원들조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건 잘못돼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직원들이 이렇게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비 개원이들이 경영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부터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겠군요. 그럼 치과계 외부에서 이루어져야 할 해법에는 또 무엇이 있나요? 네, 치과계 외부와 협력해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도 다각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수가 조정을 통해 치과 치료의 정당한 비용을 보장하면서 덤핑 경쟁을 억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과잉 배출되고 있는 치과 의사 수를 조정해 개원 경쟁을 완화하는 것도 치과계가 제안하고 있는 주요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또 치과 의사의 진로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는데요. 개원 외에 해외 진출이나 진로 다각화 같은 다양한 경로를 마련해 경쟁 부담을 줄이는 겁니다. 이 밖에도 불법 광고나 과잉 진료를 치과계가 스스로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자율징계권 등이 뒷받침되는 방안으로 거론됩니다. 현재로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자율징계권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 광고로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치과들을 고발하는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내부적인 자정작용을 강제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도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치과계 전반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치과의사신문 박천호 기자와 함께 가격 표시 광고를 비롯한 덤핑 치과의 폐해와 원인, 해결책 등을 짚어봤습니다. 정직하게 진료하고 있는 대부분의 동네 치과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돼야겠습니다. 오늘 오스템 뉴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임플란트 유명한 게 좋을까?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임플란트 세계적인 게 좋을까?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치과 의사에게 사랑받는 게 좋을까?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오스템 임플란트!